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김영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부산에 금년에도 두 번째 벌써 왔거든요. 두 번째 뵙는 분들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에 꼭 부산 말고도 이 주변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좀 재미나고 좋은 의미 있는 이런 대화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디자인했어요. 많이 보셨죠? 평창 올림픽 성화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두 번째 맞이했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올림픽 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못했고 30년 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디자인을 의뢰해서 제가 이걸 1년 정도 공을 들여가면서 디자인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 바로 속에 성화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30m 되는 이 높이인데요. 성화대 디자인이 이제 밤에는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장에서 최근에 찍은 건데요. 올림픽 때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디자인 모티브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I love Korea.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 마음에서 이렇게 백자에서 나오는 달 항아리에서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평창 올림픽 그 슬로건을 보니까 Passion Connect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열정을 만나는 컨셉으로 해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5개의 줄기가 이렇게 만납니다. 5개 줄기는 5 continental 얘기합니다. 5대주 이렇게 만나고 컬러 5는 올림픽의 컬러 5가 나오죠. 이제 약간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뭡니까? 성공이죠. 그죠? 우리 엔트레프레너십에서 가장 목표라고 한다면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공을 만드는 비결의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creativity. 성공하기 위해서는 vision,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goal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트레이닝.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motivation, 어떤 뭐랄까요? motivation, 동기가 부여돼야 되죠. 동기가 부여돼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innovation, 혁신을 이해해야 된다. 아직도 저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던 걸 하는 것, 하던 걸 안 하는 것, 이런 게 혁신이죠. 애널로그적인 사업에서 디지털로 가는 것,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 그게 전부 혁신입니다.
inspiration, 영감을 받아야 되죠. focus, 뭔가 엄청나게 집요하게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teamwork,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야 되죠.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엔트레프레너십에서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굉장히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대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great companies start because the founders want to change the world, not make a fast buck. fast buck이라는 게 큰 돈을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는 꿈. 이거보다 더 커다란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그 마음이 great company, 그러니까 위대한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위대한 회사를 만들려는 기업가, 그 파운더들은 마음속에 돈보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할, 세상에 뭔가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남기고 싶은 생각, 그러면서 남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꿈, 이 부의 한계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세상을 보야 위대한 컴퍼니, great 컴퍼니가 되죠. 이렇게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옛날에는 10년, 50년 걸리던 성공을 1년, 2년, 5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힌트는 뭐냐? 아직까지 하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 힌트는 뭐냐 하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거에 애널로그식으로 하던 모든 일을 디지털의 형태로 다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저는 방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들 자체가 혁신해야 된다. 새로움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에바다 수산의 영상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출시되는 요즘, 간편식품을 즐기는 트렌드에 맞춰 국내 최초 과열 증기를 이용한 구이생선 개발에 성공하며 즉석식품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주식회사 에바다 수산.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니즈에 충실하는 수산물 분야의 으뜸 기업입니다. 대량 납품보다는 소품종 소량 납품이라는 강점으로 식품의 질을 높이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산 전문 업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원이 행복해야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명으로 직원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며 사다리 역할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만드는 착한 음식. 주식회사 에바다 수산 김영수 전무이사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실정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전문 인력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회사 밖에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훌륭한 기업가가 된다면 그것 또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바다수산의 전문 경영으로 있는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뭘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부분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급조를 해서 그러면 트렌드를 한번 해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는 2007년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단감시장에 한 10평도 채 안 되는 곳에 사실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 오픈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생선을 판매하고 있었던 기존 그 상인들이 한 8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8군데가 현재 기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PT 자료에 보면 한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재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면대입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저런 수준의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백화점보다 더 나은 상품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상인들은 정말로 간판에 써져 있는 것처럼 땅 팔아서 폼 파는 집이 아니고 땅 팔아서 생선 파는 집이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정말 6개월이 지날 쯤에 저희들한테 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콜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수산 바이어들이 당신들 우리 매장 좀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가가호 방문한 게 아니고 역으로 유통회사에서 저희들 회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선이라는 부분은 가장 팁이 선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여성 CEO님도 많이 계시는데 생선의 가장 주안점은 선도인 거예요. 선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런 생선들은 소비자 입장이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보다는 냉동이 훨씬 더 선도가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은 생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냉동을 가지고 와서 그날 판매하다가 남으면 다시 냉동을 시키고 그 다음날 또 판매하다가 남으면 또 그 다음날로 연계고, 그런 부분은 판매자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판매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매일 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생물을 저녁 때 되면 다 떨이를 한다든지 그 떨이가 되지 않으면
버려서라도 그날 제품은 그날 다 소비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록 자그마한 전통시장에 생선가게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산의 굴지의 유통업체들은 야, 백화점보다 더 나은 가게야. 저분들한테 우리 백화점을 맡겨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경남, 울산, 포항까지 11개 매장을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생물을 팔아서 남을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날 그 상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면 그 상품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냉동으로 가는 그 이유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물의 기준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지의 유통업체 11개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그 이후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을 하였던 부분이 유통에 제조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조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유통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특정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매장이 1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에는 자신 있다. 내 물건 가져와서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런 어떤 배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생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기는, 그런 트렌드는 이미 지났다. 여자분들이 콜라텍 가는 시간은 있어도 고등어 굽는 시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를 잘 구워서 바로 밥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생선이라는 부분은 바로 구웠을 때 가장 맛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렌즈에 돌려서 가장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니까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생선을 굽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기계로.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제삭고기를 찌는 걸 한번 본 기억이 생각나서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생선을 굽는 부분은 거의다가 수분을 없애면서 생선을 굽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식었을 때 그 생선을 렌즈에 돌리면 식감이 10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생선은 바로 즉석에서 구운 생선보다는 식감이 떨어지지만 렌즈에 돌려서 먹으면 식감을 98%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상품입니다. 제가 저렇게 제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명찰은 어떻게 붙일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어떤 브랜드를, 어떤 명의를 가져볼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꾸박꾸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투른 제가 이 안을 내주면서 그림을 잘 그린 분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 있어서 그러면 어짜는 빨간색으로 독특하게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상표를 만들고 나서 백화점 11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6개 해서 총 17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전한 유통입니다. 유통. 그러나 저희들이 제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편의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중소기업 영시업자들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 구상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주부사원을 채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완제품을 가지고 급식을 하려고 하는 거, 도시락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모든 부분을 납품을 받아서 조합만 시키려고 하는 사업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세븐일레븐의 해리 도시락이라는 고등어 도시락을 저희들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정말 간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집에서 식사도 간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혼밥 혼술도 있지만 집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밥. 밖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음식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예요? 밖에 밥도 집밥처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일을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림 보면 20대, 40대 노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80대가 되면, 당신들 몸만 건강하다면 80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내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모자란다? 그런 부분은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밥그릇에 꽉 찬 그런 어떤 사람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빈 그릇에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채워가는 부분도 저는 기업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저희 회사 그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공부를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대표님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저놈 자식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채워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서 전문 인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정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두서없는 강연을 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저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채워가는 직원들,
투자하는 직원들을 한번 뽑아보시지 않으실랍니까? 그런 직원들을 유혹을 한다면 제가 현재 학교에서 겸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커넥팅 해줄 수 있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면 제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멘토까지도 제가 할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꽉 차 있는 신입사원보다는 여러분들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멜트 접착제란 뜨거운 열로 녹여 짧은 시간에 강한 접착력을 보여주는 접착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루건이 바로 쉬운 예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멜트 접착제는 대부분 외국 제품에 의존해 오고 있었는데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는 회사 내 연구 인력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납품하고 있는 선두 기업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내 자체 생산의 성공.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해왔던 제품을 자체 생산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 정철경 대표. 기술 개발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면 온 천지가 그것을 이루려고 법석거린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 정철경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기업가 정신은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작은 산을 오르다 보면 나중에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의 습관이 큰 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습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불가능한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버스타케미칼 대표 정철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제품보다는 제가 산을 통한 그 기업가 정신을 그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업가 정신 위주로 또 산이 저한테 준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가 인생의 가장 한경기라 생각합니다. 20대가 가장 꿈과 열정이 많고 무한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초기에 상당히 방황했습니다. 그런 방황을 잡아준 게 저는 대학 산악부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산악회에서는 알프스의 험한 3대 국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그, 그란드즈로스, 마트호른입니다. 이 3대 국백을 그 당시 등정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산악회에 입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1년 후에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정 훈련 기간 동안 최고 1순위는 산악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산은 히말라야의 탈레이사가 북백이었습니다.
7,000m 정도의 고지였는데 이 탈레시아가 북백은 6,000m보다 1,000m 이상의 수직 암벽이었습니다. 세계에 아주 등정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세계 초등을 목표로 탈레시아가 북백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항상 그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정상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후배들을 가르쳐왔습니다. 40일 동안의 히말라야 원정은 저희는 실패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에 내려고 깨달은 저희 교훈과 그 가치는 자신감과 충만감이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또 다른 히말라야 원정대에 가입했습니다. 또 다른 히말라야 원정대에 가입해서 1년 동안 훈련하고 히말라야 갈 시점에 IMF라는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저희 원정대는 1년 보류되면서 저희는 취업의 길을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취업을 하고 7년 후에 저는 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조그만 사무실에 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항상 감동을 주자, 작은 만족으로 감동을 주면서 성취하자는 마인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하지만은 절대 초라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인드는 나는 언젠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 하는 마인드로 외국 업체하고 항상 연락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성장하여 제가 수입 무역업보다는 이제는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저도 수출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보자 해서 김해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한 템포 앞에서 어떤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하니까는 또 규모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2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제 사업의 기간 동안 저하고 항상 함께한 것은 산이었습니다. 1공장이 설립할 시점에 저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공장이 마무리될 시점에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를 등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대는 북미 최고봉인 맥키니의 등반 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등반 성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30일 동안 비운 회사가 좀 불안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회사에 갔는데 회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일을 더 잘하고 더 역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큰 산에서 에너지도 충전해 왔는데 조금 더 큰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빨리 체인지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자 해서 무작정 찾아든 게 부지 확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 2,000평 정도, 1,000여 평 정도, 2,000여 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제법 생각보다 큰 부지가 보이기에 들썩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모든 설비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제는 지금도 그 캐파에 저희가 다 운영할 수 있는 캐파도 되지 않는데 저희는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한 거죠. 항상 저는 고객이 오더를 하고 어떤 기계 설비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선점에 있어야 저희가 오더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보여주고 또 거기서 개발하고 또 에너지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다니면서 이런 산의 산악인의 어떤 성공과 사업의 성공이 어떻게 비슷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 운둥근으로 제가 세 가지를 표시했습니다. 운둥근으로. 사업의 성공도 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산악인도 운이 좋지 않으면 등장할 수 없습니다. 기상의 조건,
그리고 같이 하는 동반자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둔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엎드려 있으라고.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잠깐 보류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극한이 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텐트나 얼음 동굴 이글루 같은 데서 숨어서 잠시 그 고비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 식량도 보충하고 에너지도 보충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어디 작은 산 봉우리 하나로 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 지리산 하나 가도 평소에 훈련 안 하지 않으면 다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항상 체력,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기업의 결과를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은 정말 그 공평한 원리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해외에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성장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장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에드문드 힐러리라고 그 텐징 노르웨이라는 셀파하고 같이 등장했는데 수차례 저도 그냥 한 번만에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믿는다. 수차례 실패 끝에 에드문드 힐러리가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장했는데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게 도전입니다. 에드문드 힐러리는 끊임없는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기술도 성장하고 산에 대한 지리도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도 모두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매출이 성장하는 걸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내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 직원들을 내가 어떤 감당할 만한 내 의식이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매출의 성장에 앞서서 CEO의 대표의 의식 성장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는 회사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고 완성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각자 능력이 다릅니다. 각자 능력이 안 맞는 직원을 다른 포지션에 맞추면 분명히 그 일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직원들을 잘 파악하고 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회사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EO와 직원들의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CEO의 비전과 직원들의 비전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기업의 대부분은 CEO의 비전, 직원의 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과 CEO의 비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직원들 보고 바뀌라 할 게 아니고 CEO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체인지할 수 있는 CEO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성장을 위해서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우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만 멘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말 좋은 직원을 통해서 후배 직원을 통해서도 저희는 멘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배우자 그리고 제 사업을 철저히 이해해주고 또 제 사업의 중간중간을 체크해주고 또 확인해주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멘토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과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딕 베소 아까 프랭크 웰스가 선택했듯이 이 선택과 액션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은 쉬울 수 있는데 큰 선택을 하기에는 큰 용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선택과 액션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오늘 이 자리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무작정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기회다. 선택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선택하니까. 예. 선택하니까 편해지고 액션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선택과 액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에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제가 처음에 산에 갈 때 산이 아름다워서 다닌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기도 했지만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산에 다닌 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산악인입니다. 그 히말라야의 8,000m 봉 중에 난가 파르밧을 초등한 그 헤르만 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위의 사진은 20대 중반에 히말라야에 등정하기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밑에 얼굴은 그 등반을 끝나고 하산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8,000m 위에 아래라고 난가 파르밧을 초등한 그 사람인데 그래서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그 첫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등에 대한 성취감도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그 성취감에 의해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도 더 생기고 더 젊어지듯이 사람이 주는 성취감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감이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 주된 원인은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내 동지, 내 동료, 등반자 그리고 가장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모든 영업, 사람의 힘에서 나오고 사람이 결국은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10명의 직원을 거느리면 10명의 직원과 일을 하면은 10명의 용기가 필요하고 100명의 직원과 일하면 100명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0명의 직원이 들어오면 1000명의 직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사업이 성장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때로는 심적인 부담이지만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대표님들도 다들 어떤 용기를 내시라는 측면에서 각자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사업의 제 기획과 정신은 그 성공보다는 완성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성공이라 그러면은 그 단순한 어떤 기업의 성공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쟁의 의미가 많죠. 그런데 완성은 조화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위민이지 않습니까? 제 성공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까 그 서두에 그 사회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 변화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 오신 모든 기업가 분들께서 그 100년 기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꼭 한번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
네, 여러분 두 분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얘기 많이 나왔죠? 박수 좀 보내주시죠. 두 번째 강연해 주시는 정 대표님의 산 사나이의 모습과 기업인의 모습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강연이 끝나면서 이렇게 저도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산에 정복하는 거와 사업을 하는 거와 어디서 공통점이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잡히네요. 끝에 말씀하셨던 성공보다는 완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대표님 같으신데 벌써 장학금이라든가 사회적인 기업의 역할을 하시고 리더의 모습으로 직원을 멘티로 본인은 리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아주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좋았습니다.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런 발표를 하시고 나서.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숙제를 푸는 것 같은. 예, 숙제를 그 산이라 그러면 어떤 정상에 정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아까 그 세 단어가 있었는데 운하고 둔하고 근 이 말이 있으면서 그게 산학과 기업 운영과 과정에서 공통적인 세 단어를 이제 터득하셨는데 저는 이제 운은 이해하기 쉽고요. 운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근면하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건 잘 되는데 둔자는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둔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둔이 뭔가요? 둔이란 결국은 언둔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앞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앞을 보면서도 상황이 어려우면은 잠시 정치할 필요도 있고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고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는 게 진행돼야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캠프에서 휴식도 하면서 다음 그 전략도 세우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변화, 많은 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있다라는 거와는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두 분이 각각 한 번씩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하시는 접착제의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세계에 비즈니스를 만들어 들어갈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떠오르는 뭔가 영감이 있으신지 들으면서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그 기획가 정신처럼 이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 끊임없이 개발을 해나갈 때 그 디지털 시대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 조화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 트렌드로 가면은 미래는 밝게 전개되지 않겠나 굉장히 생각하고 정확하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전무님은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한다면? 저희들이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유통에서 제조를 하면서 자금이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의 지점장들 보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서 올해 20억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약 5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가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가공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4차 혁명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그런 어떤 미래의 전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하고요. 예. 두 분 다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을 위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아까 또 우리 그 직원들한테도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성격이고 하나는 재주예요. 뭐를 우선하십니까? 우선 우리 정 대표부터. 그건 당연히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 물론 성격만 좋고 뭐 너무 무능하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1, 2번. 1순위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수 전무님. 저도 먼저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미국의 자료인데요. 연구 자료를 했어요. CEO들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본 인터넷에서 본 정보인데 70%가 성격을 우선했고, 그 다음에 30%가 스킬, 재주를 선호했었던 것 같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 분의 말씀과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산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기업가 정신의 중심으로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고 큰 회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업가 정신이 향하는 목표, 꿈, 그거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바라보는 지점, 이게 같았을 때 성공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과학이나 기술보다는 아마도 인성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리고 관계, 그리고 또 사랑, 사람과의 관계, 그 누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창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연구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워지고 재밌어진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 비즈니스의 그 전략이나 이런 쪽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사람이다. 이런 쪽이 오늘 이런 대화에서 아마 결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도 부산에 아마 금년만 해도 저희가 두 번째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고 새로운 또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습니다. 저도 산에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저는 문득 그 강연을 들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쉴 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할 일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제가 트위팅에다가 한가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을 올렸더니 댓글이 올라오면서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시냐고, 샤워할 때 많이 나오시냐고, 이런 짓궂은 댓글도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한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할 일 없어 따분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저의 깨달음과 오늘 산을 가시면서 완전히 비우는 또 다른 경험담과 좀 관련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제가 오늘 느끼게 됐고요. 어쨌거나 두 분의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핵심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심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게 뭐죠? 다 아시죠?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그죠? 근데 제가 문득 더 좋은 단어를 생각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라란 말 하지 말고 일거리를 만들라고 하면 돼요. 그죠? 일거리가 생기면 일자리 생기는 거죠. 근데 일거리 이야기 안 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단어가 비슷합니다. 일자리보다 일거리다. 일거리. 사전상으로도 기억에 먼저 나오잖아요. 일거리가 일자리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가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될까요? 수학적으로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었더니 일거리가 생긴다?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전부 적자 납니다. 그죠? 일거리 없는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 코스트를 누가 감당하죠? 기업이 다 감당하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가가 일거리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그죠? 기업가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 설비를 만들고, 세상에 없었던 신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대박이 나고, 외국에서 러브콜이 오고, 물량을 막 찍어내고, 그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내기 위한 일자리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 그 기업가 정신을 오늘은 한번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드리고요. 2달 후에 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새로운 강연자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